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전 시간에 이어서 반려견, 개의 문제 행동인데, 자, 개의 문제 행동 중에서 제가 말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 행동은 뭐냐? 바로 무는 개입니다. 물거나 물어 뜯거나 하는, 쉽게 말하면은 이 문제 행동 중에서 사나운 개, 가장 심각하죠. 사실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근데 사나운 개를 이렇게 잘 물고 물어 뜯고 이걸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특히 이제 만약에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보니 그 집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예컨대 뭐 벽지, 장판, 가전기구, 가구, 정말 말 그대로 이 집안 전체를 어지러 놓은 아주 어지러 놓은 그런 개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것이냐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런 버릇이 길러진 것은 어릴 때, 강아지 때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가 이런 여러 여타의 그 사물들에서 호기심을 가질 때는 생후 3개월 정도 되면은 어떤 물건에서든지 이 개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이야. 이 호기심이 발동하면 개의 그 유일한 무기는 뭐겠어요? 이잖아, 이로 이제 물어 뜯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생후 한 5개월이 되면은 이를 간다 해서 이갈이 시기라 그래요. 생후 5개월이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물어 뜯고 찢고 이렇게 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은 뭐 쓰레기통, 장판, 벽지, 가전기구, 인형, 장난감, 이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또 실제는 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을 물고 당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또 사람이 움직이면은 뭐 바지가랑이 물기도 하고, 또 밤새 이를 갈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 반려견으로서의 매력이 딱 떨어지죠. 물론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호기심의 어떤 장난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들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제어하고 싶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이.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간단하죠. 3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니까 그 시기에 그냥 개만 살 수 있는 공간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사실은. 근데 개집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좋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장난감으로도 교정한 거 있어요. 물론 장난감도 일시적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만은, 또 똑같은 장난감은 또 무관심해지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 것은 물어야 되는 것, 물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주인이 교정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물지 않아야 될 것을 물면 강하게 뭐 말로서 제압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든지, 또 아까 말한 뭐 리드 줄로서 컨트롤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 가능하다면 개를 훈련시킬 때 아까 말한 대로 3개월이 되기 이전에 케이지, 크레이트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케이지 속에 집어넣어서 밖으로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자, 그런 것이 이제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나운 개 중에서는 개를 여러 마리 키우다 보면은 개들끼리 싸운다는 것이야. 여러분들, 동물의 싸움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물이 싸우는 그 이유는, 물론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인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는 누를 만들어서 그 누에 의해서 경기를 하죠. 싸우는 경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박싱을 한다든지
혹은 뭐 UFC를 한다든지. 그럼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기고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 축구는 안 그러고, 야구는 안 그러고, 뭐 테니스는 안 그럽니까? 골프는 안 그러고. 다 그것도 일종의 룰을 만드는 것이지. 룰을 만들어서 싸우잖아요. 과거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에서의 복싱 경기를 예를 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지금같이 뭐 12회전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 선수가 죽을 때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그것도 동물의 본능이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왜 싸울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서열을 가리기 위해 싸운 것이에요. 개들끼리 싸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군가? 그 집단에서 자기들만의 질서, 그 서열. 그러면 우두머리가 누굴까? 그래서 우두머리가 나타날 때까지 싸운 것이 원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려견이다 보니까 그 개들끼리 싸운데 주인이 나타나면 원래는 이제 싸우지 않다가 또 특히 둘 같이 있으면은 경계하고 이런 거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또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에게 내가 서열이 높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그 더욱 흥분한 것이야. 특히 이제 먹이를 줄 때, 간식이나 먹이를 줄 때 더 싸우죠. 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못 오게 만드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방법은 간단하죠. 그 개들을 여러 마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딱 서열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우리 인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딱 서열이 정해지면은 순서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달라들지 않죠.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랄지 그런 경우를 보면은 딱 야생에 있는 호랑이랄지 사자랄지 딱 보면은 자기 구역에서 서열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아주 투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딱 어떤 뭐 동물이 자기가 제압을 해가지고 가장 서열이 높게 되면은 더 이상 안 싸운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개들이 집에서 그렇게 존재하는데 반려견으로 있는데 그걸 이런 걸 싸워서 결론을 내라.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는 주인이 일단은 그 개들이 어떻게 다툰가, 싸운가를 봐.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주인 입장에서 서열을 가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중 가장 서열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아까 말한 크레이트를 집어넣었을 때도 거기에 맞는 서열을 맞게 해주라고 말이야. 이게 결국은 누가 서열을 정해준 것이냐? 주인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들 무리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다고 해도 사람 아래에 있죠. 사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무리 그 개들 무리 중에서 서열이 높다 해도 복종할 수 있는 그것도 아울러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서열이 정해졌다고 해도 사실은 뭐 딱 한 번 정해지면 그 서열대로 그냥 그렇진 않아요. 또 도중에 또 부단한 투정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잘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와 개들끼리 싸우지 않는 그런 문제 행동, 싸우는 행동을 싸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교정도 필요하다. 또 이런 것도죠. 가족 중 주인 이외의 사람을 무시하는 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가족 중에서 주인이 지나치게 과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외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 그 아까 말한 뭐 계속 안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이 들어오면은 다른 구성원들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주인 옆에 오면은 뭐 물려고 달려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주인의 지나친 과보호가 그런 걸 빚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애출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걔는 이제 주인에게 아주 기뻐서 달라들 것이잖아요. 그럼 아예 그런 경우는 좀 무시해버리고 주인이 그런 태도,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르다 보면은 결국은
주인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건 교정법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은 무조건 물려고 하는 것.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 무조건 물려고 하는 것. 사나운 개로서 무조건 물려고 하는 것. 간혹 여러분들 저도 이제 물론 반려견은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반려견이겠지. 왜냐하면 밖에 실외에서 기른 개였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입니다. 제 이웃에 있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은 뭐 시골에서도 그렇게 희소성이 없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먹거리가 많은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면 주우러 가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단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으니까.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사나운 개가 하나 있었어요. 역시 저도 이제 낮은 포복으로 그 떨어진 감을 주우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선배가 한 4년이나 선배 될 겁니다. 그 선배 갑자기 개를 부르게 맺는 것이에요. 개는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개는 자기보다 더 적거나 또 움직이면은 달려들고 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죽을 속도로 달렸는데 개가 훨씬 빠르죠, 우리보다 사람이. 결국은 이 허벅지 쪽으로 물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흉터가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개는 그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실외에서 기른 개였죠. 근데 좀 반려견이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줄을 묶어놓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 근데 사실 줄을 묶어도 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줄을 묶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아주 포악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에게 타치를 한다든지 또는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개가 물려고 그런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개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사람을 물고 개보다 주인 서열이 완전히 밀린 상태 되면 주인이 교정할 시기를 이미 벗어난 것이야. 주인이 교정을 못하게 된다니까. 이런 개들의 그 행동 반응을 보면은 이런 문개의 특징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경계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가 잘 쓴 말로 하면은 레이저가 나옵니다, 눈에서. 또 만지려고 약간만 타치하면 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걔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옆에만 가도 그냥 깜짝 놀래게끔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냥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무는 개를 여러분 참 묘하죠. 이런 무조건 물려고 하는 개가 있는데 꼭 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짖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지 압니까? 개를 사고 파는 개장사. 개장수, 개장사, 같은 말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여러 부분에서 물론 눈빛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복종을 당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나운 개일지라도 이 개장수에게는 꼴 내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앞서 말했지만은 복종 교육 그리고 개보다는 사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그런 개들의 특징을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주인이 너보다는 이 개보다는 사람 위에 있다라고 늘상 가르쳐가지고 복종하게 만든다. 그러면 무는 행동이 많이 고쳐지고 그리고 일단 그런 경우에 물론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서도 말했죠. 또 좋은 방법이다. 칭찬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능하다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야. 우리가 잘 쓴 말로 여러 차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칭찬을 하면은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아니라
뭐 고래다 춤추게 하는 것이니까 칭찬이 좋게 하는 데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개보다 강한 행동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행동 교정을 야단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게 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복종을 시킬 때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그것도 뭐 한순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복종 교육, 그런 교정이 좋다. 또 리드 줄, 아까 줄 있었죠? 줄을 가지고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목줄을 잡아 당겨서 5초나 또는 10초, 15초 정도 딱 잡고 걔가 복종하도록,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인이 이렇게 무섭게 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도 개에게 또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개는 물속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실외에서 기른 개랄지 실내랄지 할 것 없이 물을 제일 싫어합니다. 개들이. 그 말은 이제 개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역시 물에 의해서 물을 싫어하다 보면은 목욕을 시켜야지 개에서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싫어하니까 목욕도 안 하려고 한 것이야.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목욕을 거부해가지고 그 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랄지 또는 실제 냄새도 있겠지만은 개 털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개나 고양이나 이런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 보면은 왜 이 개랄지 애완동물을 청결하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돼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을 싫어한다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또 목욕을 시키는데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요란하게 시킨 경우가 있어요. 개에게 비누칠 해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거품을 낸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개는 더욱더 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욕의 방법들 그런 것들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은 일단 그 욕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상당히 경계래요. 그런 개들은 또 으르렁거리고 또 거품을 내려고 하고 그러면 또 뭐 아주 적대감을 나타내고 그런다는 것이지. 그래서 역시 이제 그것도 개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독재가 필요하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목욕을 시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또 물을 뿌릴 때 한꺼번에 왕창 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목욕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 이 심장에 가까운 물에 물을 끼얹어 보세요. 그럼 어쩝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아주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해야 되는 것이야. 동물도 마찬가지야. 다리, 발, 다리, 엉덩이, 등, 얼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서서히 물을 뿌려주고 또 그것이 이제 훈련이 잘 되면은 그런 것을 뭐 5회 이상 반복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목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또 아까 말한 그 사나운 개들이 어떤 특정 부분을 또 만지려고 발이랄지 꼬리랄지 이런 부분 만지려고 하면 또 물려고 하는 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런 발이나 꼬리나 과거에 언젠가 결정적으로 다쳤다거나 거기에 이제 자기 개가 갖고 있는 아주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한번 그런 자기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을
터치하려고 하면 또 당연히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에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이지.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 가능하다면은 그 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안 건드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으르렁거린다. 방법은 역시 그 권위를 발휘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침대나 또 소파에 사람이 올라가면 물려고 한다. 왜 그런지 압니까? 본인이 침대나 소파에서 많이 잤던 것이야. 자기가 자는 그 영역에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런 습관을 기르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침대나 소파에서 개를 끌어안고 뭐 잠을 자고 이런 습관, 이걸 버려요. 개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개는 개집에 키우는 거에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한 자기만의 공간, 뭐 크레이트 그런 것을 항상 버릇을 지어주고, 너가 잠자는 건 그곳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요즘 이제 그 젊은 남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자기 자식같이 뭐 반려니까 반려동물 자기 자식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침대에 자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이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이 반려동물을 경계해야 될 것은 반려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하고 사람이 사는 공간은 분명히 구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식사도 반드시 반려동물이 먹는 식사 공간, 식사 시간, 사람이 같이 먹을 때 같이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물론 이제 시간은 같을 수가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먹지 말자. 그런 것들이 과잉 보호가 되게 되면은 앞서 말했지만 자기가 자는 곳이 침대인데 왜 다른 사람 침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물으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또 버릇을 길렀기 때문에 동물은 철저하게 학습된 대로 습관 형성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 그럼 고쳐야 되겠고, 집착 교정이라는 거 있네.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그 말은 이제 만약에 주인을 좋아하는 것이야. 근데 주인이 외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의 대상이 지금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끙끙거리고 지저대고 또 침도 흘리고 아까 말했지만 또 계속적으로 자기의 불안감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역시 그 주인이 그 개에 대한 과잉 보호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 우리가 이제 ing자 빼면 과보호라 그러죠. 요즘은 뭐 대부분 자녀들 한 명 내지 뭐 2명 정도 이렇게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보호를 하게 됩니다. 과보호를 한 결과 그들이 갖고 있는 독립심이랄지 이런 자기만의 자립심이랄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약해지잖아요. 저도 뭐 익히 겪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이 짐승, 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집착을 왜 보이냐? 지나치게 과보잉하니까. 그러면 결국 개를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없잖아.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뭐 실제 뭐 이제 뭐 개 혼자 두게 되면 벌벌 떨고 뭐 구토도 하고 또 주인이 없으면 어디 숨어 있으려고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들어줄 때까지 뭐 때를 쓰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업고 다닌다거나 안고 다닌다거나 꼭 가까운 데도 개를 꼭 데리고 간다든지, 심지어는 또 개를 유모차에다 실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금 말했지만은 결코 바람직한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는 것,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 이제 장난감, 간식 등에 이런 집착한 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도 금방 실증을 내는 그런 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들의 문제 행동을 고쳐줘야 되고, 여하튼 이 사나운 개, 문제는 사나운 개, 아까 말한 어떤 것이 물고
뜯고 하려고 하는 것, 또 개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경우, 또 무조건 물려고 하는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 개의 문제 행동을 교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은 이제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개와 개의 특성과 개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는 걸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개 다음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뭐가 있겠어요? 고양이입니다. 간략히 보겠습니다만, 고양이. 자, 고양이는 말 그대로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는 짐승강 식육목의 한 과로서 표범, 고양이, 치타, 호랑이 다 고양이과죠. 뭐 하이에나, 사양 고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는 대부분 이제 그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물론 호랑이과의 호랑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과는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야행성이고 특히 수렵을 할 때는 후각이나 청각, 또 이 총모라 그래서 이 수염이 입 주변에 수염이 나는데 이런 총모를 가지고 예민하게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랑이과인 고양이도 그렇게 썩 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런 고양이인데 반려 고양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반려 고양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습성, 버릇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이제 고양이는 실제로는 뭐 옛날 고문서에 보면은 이집트 같은 데서 고대 BC 2, 3천 년 전에 근데 고양이를 굉장히 반려동물로서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를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안 고양이 그런 말도 쓰잖아요. 시암 고양이 이런 말도 있고. 고양이는 원래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죠. 물론 이제 그러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어떤 거에 더 훈련에 의해서 잘 길들여질 것인가 라고 하면은 개가 훨씬 더 잘 길들여집니다. 고양이보다는. 그래서 원래 고양이는 개보다는 훨씬 이 야생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은 자기 혼자서 생활하면서 자기 세대권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또 그걸로 자기가 생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특히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고양이들끼리 밤에 끼리끼리해서 또 무리 집단을 많이 이루고 하죠. 낮에는 뭐 거의 잡니다. 고양이는 밤에 활동하고, 또 수명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 내외라고 말하고, 고양이를 만약에 야생에 그대로 둔다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잡아먹습니다. 먹이는 많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선, 우리가 뭐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다 그러죠. 사실은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생선입니다. 사실은. 물론 육류, 또 뭐 쥐, 새, 도마뱀, 개구리, 곤충. 그러나 이제 반려동물로서 고양이는 집에서 뭐 사료, 특히 통조림을 많이 주죠. 고양이는 굉장히 번식력이 높습니다. 고양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길냥이란 말 쓰죠. 길냥이. 그 길거리의 고양이들. 길냥이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아주 뭐 어떤 동네 같은 데서는 그것이 문제화되기도 하고, 실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발정은 뭐 1월, 3월, 5월, 6월에 나타나는데, 발정의 수컷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곳까지 가서 다른 수컷과 싸움을 하고 암컷을 차지하기도 하고, 암컷은 생후 12개월만 되면 어른 고양이, 딱 1년만큼의 어른 고양이 된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새끼를 낳고, 임신 기간은 한 2달 정도, 63일, 5일 정도. 그리고 한 번에 많게는 N7마리, 적게는 서너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에
보통 1년에 2번이 3번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마리씩만 낳아도 3번 낳으면은 15마리 된 것이야. 그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길냥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고양이들이 굉장히 개체가 많아진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를 실제로 기르려고 할 때는 3주 동안 어미 고양이 젖을 먹고 4, 5주가 되면은 먹을 것을 실제로 먹이고 10 내지 12주가 되면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서 먹인다. 또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다. 물론 이제 야생성에서 그런데 야생성 실제로 고양이를 키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고양이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야 고양이도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기르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고양이는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인데 낮에 고양이의 상태를 보면 어쩝니까? 거의 자고 있어요. 하루 16시간 이상을 잔다. 맥박은 사람의 2배 이상을 뛰고 어둠 속에서 딱 어둠 속에 보면 고양이의 눈동자의 빛만 보이잖아요. 호랑이도 그래요. 사실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인간이 보는 눈보다 6배를 잘 본다고. 고양이는 대부분 양발잡이입니다. 뭐 오른발 왼발잡이 있으면 양발잡이고 고양이는 2가 26개에서 30개 정도 된다. 입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고양이가 점핑을 할 때 자기 키보다 5배 이상 키가 50cm다 그러면은 1m 50까지 아니 5배 2m 50까지 뛸 수 있다. 굉장히 높이 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고양이는 혓바닥에서 이 많은 가시 같은 돌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여 먹이에 뼈나 가시는 걸 발라 먹는다. 고양이는 인간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38.5도니까. 또 고양이는 하루에 600번 내지 1000번의 혀로 털 손질한다. 그루밍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또 뭐 꿈도 꾸고 잠꼬대도 한다. 자, 고양이인데 이제 고양이를 이 펫으로서 애완 동물로서 구입하는 방법. 물론 이제 뭐 펫샵이나 또 이 애완동물 관리하는 브리더랄지 이런 사람 찾아가서 뭐 고양이를 입양시키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펫샵에 갔을 때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청결 유무랄지 또는 이 동물 고양이 자체의 프로필도 살펴보고 또 그 물론 이제 펫샵의 그 유명 정도랄지 혹은 또 브리더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동물의 건강 상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 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은 어쩝니까? 건강한 사람은 외모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 아무리 봐도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털 빛깔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윤기가 나야 되겠죠. 다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물의 특성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분양할 때 아까 펫샵, 뭐 고양이 샵 그런 가서 구입한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브리더가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를 맞아드리겠죠. 특히 이제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는 고양이는 야행성이고 또 굉장히 그 개와 달리 고양이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결정적이랄까? 잘 훔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약간만 방기시키면은 놔두면은 이웃집 생선도 훔쳐올 정도로. 응? 만약에 이 오픈된 공간,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 단독주택이라 이럴 때는 만약에 생선을 말려놨다. 훔쳐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웃 간의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또 고양이가 그 방을 굉장히 잘 어지럽힌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그리고 고양이는 자꾸 이제 이 발톱이 아주 예리해가지고 스크래치 자꾸 긁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공동주택이라도 베란다 사이를 뛰어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웃집에 갈등, 다툼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뭐 난간을 타고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통로에서 못 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태워. 고양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반려견, 개보다 훨씬 신경이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를 실제로 이제 훈련시킬 때 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주로 낮에 잡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까 그런 행위들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주고, 가능하다면 밤에 야행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 노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야. 밤에 이것을 오히려 없애줘야지. 그래서 야행성이 있는 고양이를 순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사람과 똑같이 야행성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낮에는 오히려 활동하고 저녁에 자게끔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펫으로서 반려 고양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꾸로 야행성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양이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다 했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양이의 피임과 중성화를 시킵니다. 피임은 암컷이고 수컷은 중성화겠죠. 아예 피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그 자궁을 드러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수태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러면 이제 발정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이제 잔인한 짓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펫으로서 그 애완동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후 6개월 되면 이미 이제 교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앞서 말했듯이 이 자궁을 드러내버린 그런 경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아까 수컷은 고환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이면은 12개월이면 다 크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어미 고양이가 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피임이랄지 중성화를 시킨다라고 말하고, 이제 고양이를 혼자 낮에 내버려 둘 때 제가 말했지만은 물론 고양이의 특징이 야행성입니다만은 혼자 있으면 아직 600에서 1000번 정도 털갈이를 한다 그랬죠. 고양이가 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고양이 털입니다, 털. 개하고는 또 달라요. 고양이는 혓바닥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털갈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양이 털이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개를 키우는 것보다 고양이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렵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애완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고양이 털갈이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써야 되겠고, 고양이와의 생활함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고양이는 아주 그 움직이는 반경이 높잖아요. 개는 어디 뭐 줄을 타고 올라가더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감전도 하고 추락도 하고 화상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의 특성이 아까 말했지만 생선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고양이가 몰래 굉장히 잘 훔쳐 먹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음식을 안 보이게 만들면 되겠지. 또 그 고양이만의 벼룩, 고양이만 몸에 서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들도 있고, 자, 그런 것도 고양이만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유리시키는 것이 좋고, 고양이는 아까 점핑이나 찍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물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만들면 돼요. 자, 또 장난감도 주는 것이고. 고양이가 만약에 위험에 처했을 때, 고양이는 여러분 잘 뭐 로드킬이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고양이가 그 아파트 주차 공간에서랄지 또는
도로에서랄지 자체 자동차랄지 이런 부분에 깔려준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도. 굉장히 로드킬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겠어요. 밤에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길을 건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차 속도가 더 높으면 당연히 뭐 고양이를 깔려 죽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고양이는 오히려 개보다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데는 신경이 더 많이 쓰인 것입니다. 고양이는 또 자칫 고양이에다가 뭐 물론 목줄을 달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냥 고양이만 아무런 이 리드줄 없이 놔두면은 일단 고양이는 자꾸 움직여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길냥이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고양이를 집에서 고양이 나왔는데 3일 이상 안 나왔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물론 여러 방법은 있을 겁니다만은 또 3일 안에 아까 3일 안에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집에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자기 고양이가 자기 소유지로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3일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 길냥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료와 간식 고양이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캔입니다. 캔. 물론 이제 건 사료 줍니다만은 캔이 가장 좋습니다. 캔이. 또 아까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는 음식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양이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실제 말하는 아까 말하는 사료도 있고 캔도 있고 고양이용 먹이로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먹는 생선을 같이 주게 된다?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던 패턴이 사라지게 되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잘못된 버릇을 길러가지고 늘상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훔쳐 먹는 그런 습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양이 그 자체 먹이, 간식, 사료 이런 부분도 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뭐 애완동물을 기른 데는 거의 철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 고양이는 개 다음으로 이제 많이 기르고 있는, 많이 곁에 두는 반려동물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고양이과, 호랑이나 고양이과의 가장 큰 특징은 개와 더불어, 개도 원래는 육식이었습니다만은 훨씬 고양이는 개보다 더 육식입니다. 육식이고, 개는 이가 날카롭다 그러죠. 이빨이. 근데 고양이는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도 잘하고. 고양이가 만약에 화를 한번 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람의 얼굴도 핥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손질하면서 발톱 손질도 해주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고 있는 반려동물임에는 분명하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봤고, 그 이외에 이 소형 반려동물들 여러 가지 뭐 조류도 있고 이구아나도 있고 토끼도 있고 햄스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하나하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